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오늘 1월 벌써 28일 1월이 다가가고 있네요. 예, 월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오르간 음악 좋아하십니까? 오르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그 가운데서 해먼드 오르간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르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예, 재즈에서는 주로 해먼드 오르간이 소위 전자 오르간이 보통 사용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파이프 오르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전기 오르간이 1930년대 후반, 요 40년대부터 거의 실용화됐다고 본다면 그 이전의 모든 오르간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오르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이제 연주가 됐죠. 바하의 토카타 앤 푸가 유명한 작품인데, 바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익숙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서양 음악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특히 이제 교회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악기죠.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유는 그 각 음들을 다 낼 수 있는 그 긴 관이 어떤 건물 같은 곳에 이제 그 벽 내벽에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이 관의 길이에 따라 소리의 음정도 다 바뀌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관 안쪽으로 공기를 주입해서 그 건반이 눌러지는 그 소리가 이제 그 공기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그 공기가 주입되는 파이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세한 건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대충 그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이프 오르간의 원리죠. 근데 이 건반 악기는 피아노나 다른 악기랑 달리 그런 그 공기 주입 방식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압력을 통해서요, 그 건반을 누르면 오랫동안 음이 지속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죠. 다른 피아노나 무슨 그 당시에 있었던 합시코드라든지 이런 챈발로 같은 악기로는 낼 수 없었던 효과가 그 오르간을 통해서는 그렇게 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악기나 현악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오르간은 한 사람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론 옛날부터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도 있지만 늘상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웅장하고 소위 이제 교회가 원하는 성스러운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오르간 한 대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다 창출이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교회 음악으로서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정착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슨 서양의 교회와 별 상관없는 재즈라는 음악이 무슨 파이프 오르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애초에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악기인 거는 맞는데, 이미 이제 20세기 이렇게 19세기 후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당연히 그런 악기들이 다른 건물 안에서도 내장형으로 이제 건축 안에 들어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극장입니다. 극장. 옛날 아시다시피 유성 그 테이프 안에 소리가 담길 수 있기 전까지는 다 무성 영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냥 그 영화를 보고 있으려니 굉장히 심심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영사기로, 극장에서 이제 영사기로 무성영화 필름이 돌아갈 때 그 화면을 보면서 연주해주는 사람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오르간 반주로 조그만 장소에서는 피아노 반주도 했겠지만, 큰 극장 안에서는 보통 극장 안에 설치되어 놨던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그 연주를 하게 되죠. 아까 그
오르간이 이제 그 공기의 파이프 안으로 이제 그 공기 압력을 집어넣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증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과거의 그 증기 유람선이 다 이제 그 증기기관의 개발에 의해서 그 이제 유람선이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가 발견되니까, 이 증기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오르간도 자연스럽게 그 설치해 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유람선 안에도 늘 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돼 있었고요. 뭐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 요즘 그 메이저리그 뭐 야구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 야구장 같은 데서도 여전히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그 풍습이 구장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 나면 빠라바밤 빠밤 뭐 이런 연주하는 게 다 오르간 연주자하고 그 응원가 같은 것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죠. 그게 아마 뭐 이 메이저리그 야구 경우에는 뭐 1900년대 초반부터 또는 뭐 18세기 후반부터 그 야구가 있었을 테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있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앰프 증폭 장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쿠스틱으로 그냥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와 웅장한 악기들은 다 파이프 오르간이었고, 야구장 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그 야구 구경 온 사람들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오르간 주자들이 연주를 했었고, 그게 지금까지 아직도 전통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르간이라는 음악은 무슨 우리가 바하만 생각하면 교회 안에 갇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게 이제 일상의 다른 공간 안으로도 많이 확장이 됐던 거죠.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여가를 위한 장소, 오락 장소 이런 데 이제 오르간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재즈가 미국의 도시 문화 안에서 이제 곳곳에 스며든 시점에 재즈와 파이프 오르간이 만나는 접점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뭐 조그만 재즈 클럽 안에 어떻게 술집 안에 어떻게 오르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르간을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이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1920년대 할렘 스트라이드의 명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었던 페츠왈로였습니다. 예, 페츠왈로. 제가 왜 이 페츠왈로 얘기를 드리냐면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무슨 책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역사적 평가를 덜 제대로 받지 못한 음반들을 한번 추려보다가 이 음반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페츠왈로 음반은 1926년부터 27년도까지의 녹음을 날짜 순으로 쭉 모아놓은 음반입니다. 사실 프랑스 클래식스 레코드라고 하는 데서 발매된 음반인데, 이 프랑스 사람들의 재즈에 대한 그야말로 오타쿠적인 정신이 발휘된 아주 기념비적인 시리즈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잘 발매되지 않는 음반들을 다 모아서 CD로 크로노지카, 그러니까 연대계 순으로, 날짜 순으로 모든 트랙들을 모아놔서 전집 형태로 만들어 놓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페츠왈러의 1926년부터 27년의 녹음들을 모아놨는데, 이 중에서 26년부터 27년도까지 페츠왈러가 물론 파이프 오르간으로 15개의 곡을 이미 녹음을 해놨습니다. 재즈 안에는 이제 당시 페츠왈러 외에는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페츠왈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이제 뉴욕 할렘에 위치해 거기서 거주를 했었고, 26년도면 이제 이 사람이 23살 뭐 요 무렵에 됐겠네요. 일찌감치부터 제임스 피존스로부터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를 배우고 즉흥 연주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거기에 이제 링컨 앤 라피에타 시어터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흑인들이 주로 모여서 영화 관람을 하는 극장이었고, 그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들을 보면서
그 페츠왈러가 즉흥 연주로 그 영화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도 오르간을 연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오르간 독주를 비롯한 또는 그 엘바터 헌터의 노래를 반주해 준 것까지 해서 재즈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선구자적인 1926년, 27년 사이에 이 재즈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이 페츠왈러의 이 음반입니다. 이 녹음을 했던 그 당시의 레이블이 이 페츠왈러가 계약을 맺고 있던 빅터 레코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RCA 빅터로 이름이 이제 RCA 회사와 병합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소니 뮤직 산하의 이제 음반사 중에 하나가 되는데 컬럼비아 레코드와 더불어 가장 유서 깊은 미국의 음반사 중 한 회사죠. 굉장히 유서 깊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마저도 사실 페츠왈러의 이 오르간 연주를 당시에 SP판 78회 전 음반에 다 녹음을 해놓고도 CD로 제대로 발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몇 곡만이 이렇게 페츠왈러 선집 안에만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들이 완전히 사장되어 있었는데 이 26년, 27년 요 녹음을 전집을 녹음해낸 이 프랑스의 클래식스 레코드를 통해서 저도 들을 수 있었죠. 아마 지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당시에 대부분 곡들을 거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20년대 재즈의 표현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년대 재즈 하면 뉴올리언즈 스타일의 시카고 재즈를 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뉴욕 할렘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의 재즈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라고 하는 피아노 독주용 재즈였고요. 거기서 좀 더 한 발자국 더 발전해서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 연주까지 있다라는 사실을 재즈 역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좀 기록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38년 가서 페츠왈러가 런던에 가서 한 번 더 38년 파이프 오르간 녹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주로 이제 그 이후에 30년대 녹음들은 보면 다 이제 전기 오르간이 나온 이후였기 때문에 페츠왈러도 주로 스튜디오에서 전기 오르간, 전자 오르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지만 페츠왈러에게는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녹음된 재즈 레퍼토리들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귀하고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기 오르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페츠왈러의 또 역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카운트 베이시가 파이프 오르간으로 몇 곡의 곡들을 밴드와 함께 녹음한 적이 있었죠. 이후에는 또 역시 전자 오르간 사용합니다만 카운트 베이시가 그렇게 이 페츠왈러의 오르간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훗날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지미 스미스, 하몬드 오르간의 왕이라고 불리는 지미 스미스가 페츠왈러에게 헌정하는 음반을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녹음했던 점도 바로 페츠왈러 이런 공적을 지미 스미스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파이프 오르간, 오늘날에도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재즈 연주자가 극히 손에 꼽을 정도죠. 역시 페츠왈러의 연구가이면서 당시 20, 30년대 피아노 스타일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딕 하이먼이 그 중 한 명이고요. 독일의 바바라 데너라인, 이 사람은 사실 하마운드 오르간으로 시작해서 지금 파이프 오르간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혔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는 점이 작년인가요? 재작년 정도 됐나요? 롯데 콘서트홀에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새로 이 설비가 돼서 그때 이제 세계 각국의 오르간 주자들을 이 롯데 콘서트홀에서 초대를 했는데 이때 바바라 데너라인이 와서 오르간으로 재즈를 연주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저도 나중에 공연이 끝나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정말 저도 제가 가서 보지 못한 게 지금 한입니다. 꼭 한번 바바라 데너라인 뭐 또는 디커이만 연로하셨지만 한국에 오셔서 콘서트홀에서 한번 롯데 콘서트홀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한 날이 있으면 꼭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가서 볼 예정입니다. 재즈에서도 하몬드 파이프 오르간이 사용되었다. 페추알로가 그 선구자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재즈로부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